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과 한평 등 전남 지역에서 이틀간 이어졌던 대형 산불이 축구장 875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모두 꺼졌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 현장에는 오후 4시부터 그야말로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지휘본부는 현재 철수된 상황인데요. 연기와 불길이 치솟던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물기를 흥건히 머금고 있습니다. 이곳 순천 산불은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불이 꺼졌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강해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는 사이 집중적으로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오후 3시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후 드론과 진화대원이 투입돼 낙엽 밑에 있는 불씨를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틀 동안 사투를 벌이던 진화대원도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어제 낮에 시작된 불은 오늘 새벽 5시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됐고 150헥타르의 피해를 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낸 80여 명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다행히 비가 와서 끄지기 다행이지. 지금 비가 온 게. 한잔 저기서 불이 와보더란게 저러고 너무 와보러 그냥. 역시 산불 3단계가 내려졌던 전남 한평 산불도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임야 475헥타르가 소실됐고 공장 4동과 축사 2곳, 비닐하우스 2곳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 진화에 500여 대의 장비와 1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평 산불 원인은 인근 양봉장에서 쓰레기 소각에서 나온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순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 1, 2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물가 조사 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개장 초반 지난 박람회보다 3배나 많은 방문객이 박람회장을 찾는 등 박람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주변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풍차 주변에 튤립 모양으로 아름답게 핀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냅니다. 평일인데도 관람차 매표소 앞은 탑승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간 박람회장에는 3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박람회의 같은 기간 방문객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5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연일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한가하고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도 많고 그러네요. 새로운 정원 콘텐츠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가든스테이의 경우 4월 한 달 예약률이 85%에 달하고 있고 국가정원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 역시 개장 첫날 하루에만 8,5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람회 개장 첫날에만 입장권, 식당, 기념품점 등 총 매출만 5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일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변 상권들도 점차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많이 좋습니다. 우선은 예전 매출이 50% 이하였다면 한 70% 정도? 보다 넓어진 박람회장과 한층 새로워진 볼거리를 통해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르면 올해 추석 전부터 여수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SRT를 타고 수서로 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KTX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수 엑스포역 대합실로 향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여간은 서울로 향하거나 서울에서 도착한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과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자 이용객까지 늘면서 일부 시간대 열차표는 늘 매진입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탈 수 있는 고속열차는 순천과 곡석, 전북 전주에서 익산까지 이어지는 전라선 KTX뿐입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서울 수서나 강남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강남 가려면 그 고속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러려면 용산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이용합니다. 어떤 게 좀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불편하죠. 올해 9월부터 이 같은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 수서발 SRT 운행을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용량 등을 고려해 우선 하루 왕복 2회씩 운행하고 열차 증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SR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변화를 신청하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노선변화를 발급하고 개통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등 관광객 추가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제 와가지고 이제 투어하고 이따 우리 7차로 올라갈 거예요. SRT 생기면 좀 자주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이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지역 수건 사업이던 전라선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 동부 주민을 포함해 130만 명의 교통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여수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2만 8천 톤급 크루즈선 실버 위스포호는 오늘 오전 6시 30분 미국과 유럽권 승객 680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수시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박람회장 스카이타워와 오동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등을 둘러보고 10시간가량 머문 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여수는 이번 크루즈 입항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포넌트 선사의 리 소레알호가, 10월에는 실버 위스퍼호가 재입항하면서 1,700여 명의 외국인이 여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대 사무관리비 등 혈세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창구로 전남도청 매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우선 매점 운영권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20년 가까이 매점 운영권은 공무원 노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청이 광주시에서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한 건 지난 2005년 10월 15일. 그 무렵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복지사업단 법인을 만들고 줄곧 매점 운영권을 쥐었습니다. 초기에는 노조가 민간의 위탁 운영을 맡겼다가 2009년부터 노조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09년부터 노조 직영으로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복지사업단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영 체제로 운영. 전남도의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는 이미 1996년부터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 운영을 맡긴다는 본래 취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례가 무색하게 전라남도는 3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해가며 관행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 목적이라며 상주 직원 1,200명의 전남도청 청사 매점 운영권을 공무원 노조가 수의 계약으로 독점하면서 정작 장애인 단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매점이나 그런 곳에 어떤 기간이 끝나면 저희도 도전을 해봤을 텐데. 현재 전남도청 매점은 공무원 노조가 지난 2021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내년 4월 말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구내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해 전북, 인천 등 3곳뿐. 전라남도는 오는 7월 동부권에 개청하는 전남도청 제2청사에도 매점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주농민회는 양국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내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국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이는 일본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하고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우리 정부의 방조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우리나라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지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수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특히 전남은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모든 외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전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남해화학이 2023년 상반기 자회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여수 8명과 순천 광양 각 6명 등 지역 인재 14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전형에서는 여수와 인근 지역 인재에 가점을 주는 지역 인재 가점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여고 사격부 박예은 선수가 제5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 여고부 공기총 10m에서 금빛 총성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120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2024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메이저급 대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2020년 설치가 완료된 전국 회전교차로의 1년간 사고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설치 이전 3년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3%, 발생 건수는 28.8%가 줄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교차로 통행 시간도 16.4초로 설치 이전보다 4초 넘게 단축됐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시작됐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전역에 내일 아침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최고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와 함께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오늘보다 2도가량 내린 18도에 그치겠는데요. 모레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고흥 13도, 광양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17도, 광양 18도로 일교차가 3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4m 가까이 높아지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해양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간은 오전 8시 55분, 간조시간은 낮 2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여수산단 내 A업체 등 7곳을 적발했습니다.